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아마 지난 시간에 정렬이 뭔지에 대한 설명만 하고 실습을 안 하셨거든요. 다른 통합문서 열기, 가운데 찾아보기, 화목, 이론, 분석 작업 1. 안 했죠? 했나요? 실습 안 하셨죠? 했어요? 어허, 큰일이군요. 주말만 지나고 오면. 교재 122페이지. 제 기억에는 안 한 것 같은데요. 했어요? 여러분들 파일 깨끗하죠? 안 했습니다. 그죠? 자, 진행할게요. 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부서명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동일한 부서명일 경우 중형차의 셀 색이 RGB 183222232인 값의 위에 표시되는 정렬하시오. 자, 내용 읽어보셨다면 정렬해야 될 기준이 두 개입니다. 자, 첫 번째 건 부서명 기준으로 오름차순. 이때는 특별한 말이 없다는 건 이건 값을 기준으로 정렬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같은 부서명이 있다면 중형차 셀 색 기준으로 하라. 이건 서식 기준으로 정렬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렬은 값을 가지고 정렬하는 경우도 있지만 셀 색이나 채우기 색, 글꼴 색과 같은 이런 서식을 이용하여 정렬도 가능하다. 그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정렬 기준도 알고 계실 거고. 자, 정렬하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정렬 대화 상자를 이용하겠습니다. 정렬 명령 클릭, 정렬 기준의 열. 자, 데이터베이스 다룰 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 정렬이라고 그랬고요. 그때 데이터베이스 다루실 때 열, 필드, 부서명, 그리고 값, 데이터, 그리고 정렬 방식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 있죠? 오름차순. 요게 1차 정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셨던 건 기준 한 개만 다뤄보실 거예요. 이제 두 개 이상 같은 값이 있다면 영업 1부, 2부, 3부, 4부, 그다음에 그때는 기준이 하나 더 필요하죠. 기준 추가, 중형차를 기준으로. 이번에 정렬 기준이 값이 아니고요. 셀 색입니다. 서식.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색깔은 배경 색깔이 없는 경우하고 이런 파란색 계열, 요 색깔의 값이 RGB 1882223이라는 거죠.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값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실제 서식에는 크기 값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같은 것들끼리 모아서 위에 두든지 아래에 두든지, 그래서 위쪽에 표시한다고 됐습니다. 문제 내용에. 그리고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여기가 1차 정렬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2차 정렬, 여기가 3차 정렬,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개념 있죠. 자, 확인. 그러면 부서명 전체를 봤을 때
영업 1부, 2부, 3부, 4부 오름차순 같은 값이 있다면 중형차에 배경 셀 색이 있는 게 위쪽, 2부에 대해서도 셀 색이 있는 게 위쪽, 3부에 대해서도 셀 색이 위쪽에. 자, 정렬 2로 가겠습니다. 시트명 정렬 2. 교재 123.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구분을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구분일 경우 정량감의 글꼴색이 RGB 2500인 값이 아래 표시대로 정렬하시오. 자, 이걸 하시기 전에 이 내용을 다루시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구분 필드를 오름차순 정렬하세요. 구분 필드를 오름차순 정렬하세요. 이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잘 되세요? 뭐 이거 금방 드러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 화면 봅니다. 네? 제 화면 봅니다. 네, 이런 창이 화면에 나타나세요. 네? 이런 창이 화면에 나타나세요. 네? 정확하게 가면 진행이 돼요. 도대체 뭐 어쨌단 이야기예요. 이런 창이 나타나세요.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하는 잔소리 있잖아요. 네? 그냥 대충 공부한다고. 자, 여기서 이게 왜 생겨나냐고요? 셀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기능이 왜 수업 시간에 저하고 같이 할 때 잘 되는데 왜 집에서 혼자서 하면 안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은 항상 사소한 데서 벌어지는 겁니다. 항상 무슨 기능을 쓰실 때 항상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대충 넘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죠. 정렬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병합된 셀은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제대로 안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와 표는 원래 좀 다른 겁니다. 네? 이런 주의사항을 드려도 또 틀립니다. 왜냐고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그런 화면이 나타난 이유는 합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합계. 병합된 셀이죠. 합계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요약해 드리려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이걸 한번 해보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근본을 모르고 기능을 익힌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어차피 나중에 어딘가에 틀릴 거니까. 이런 진행 순서만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준비할 때 이게 이런 의미가 뭔지를 알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 같지만 수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실 때 보면 무슨 뭐뭐에 대한 정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모르고 시작하시죠. 처음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기능이 끝날 때쯤 되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정의 안에 있는 내용이 곧 전부 다를 의미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울 때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자, 저희들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다뤄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합계를 제외하고 수식에 죄송합니다. 데이터 탭에 정렬 구분 필드를 기준으로 열 필드를 기준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 데이터죠. 데이터를 이런 순서대로 정리하겠다. 값 기준이고 정렬 방식은 지금 이 순서는 오름 차순도 아니고 내림 차순도 아닙니다. 잘 따져보세요. 사전식, 역사전식 아니죠. 그러면 내 입맛에 맞춰서 직접 만들어 쓰겠다. 사용자 지정 목록. 자, 창이 바뀌면 새 목록 클릭 해서 목록을 작성한다 그랬죠. 커서가 깜빡깜빡거립니다. 오타 조심하시고 조합 엔터. 목록 항목을 구분하려면 엔터 키를 누르십시오.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추가. 그래서 등록시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에 있는 기준 목록 하나를 선택. 이게 정렬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선택은 파란 색깔로 나타나네요. 확인. 이게 끝이 아니죠. 같은 구분이 있다면 정감량 기준이 있어야 되겠군요. 정렬 기준 추가 정감량 필드 열을 기준으로 이번에 글꼴 색이라고 했죠. 서식입니다. 정렬 기준이 서식 값이 아니라 서식 글꼴 색. 여기에 있는 정감량에 있는 글꼴 색은 검정색 계열. 그걸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이라고 그러고요. RGB 000. 그 다음에 빨간색 계열이 있죠. 그 색깔이 지금 값이 RGB 250라고 보면 그래서 문제의 RGB 250 색에 대해서 아래에 표시 모아서 아래쪽에 표시 그리고 확인. 자, 화면 봅니다. 구분 필드에 대해서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 같은 구분이 있다면 글꼴색이 빨간 색깔인 게 아래쪽, 같은 회원사가 있다면 빨간색 정답량이 아래쪽, 회원사 빨간색이 아래쪽, 기타 빨간색이 아래쪽. 됐습니까? 확인들 하시고 정렬 3시 들어갑니다. 교재 125페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이 정도는 충분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내용을 읽어보셨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정렬, 포지션 필드를 기준으로 포지션, 특별한 말이 없다는 건 값입니다. 공격수 콜키퍼입니다. 미드필드 수비수, 이건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닙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새 목록 클릭, 공격수, 엔트, 콜키퍼, 미드필드, 수비수, 그리고 왼쪽에 등록시켜야 된다 그랬죠. 추가, 그리고 내용 선택 해서 나간다 그랬습니다. 확인. 같은 포지션이 있다면 가입 기간 순서, 기간에 따라 기준 추가, 가입 기간, 셀색, 서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렬 기준 셀색, 위에 둘 것인지 아래 둘 것인지. 물론 색깔 값입니다. 이 값은 뭐 문제 주어지는 거니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위에다가 표시하겠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공격에 해당되는 가입 기간 초록 색깔 계열이 위에, 미드필드 초록 색깔이 위에, 수비수도 초록 색깔이 위에. 네? 저장. 자, 파일 바꿀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드 아래에 맨 마지막에 있는 커마리거 엑셀 2016 기능, 시트 이름은 부분합, 자, 부분합이라, 자, 우리 이제 정렬을 이용하는 기능들이 뭐가 있었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앞쪽 페이지에서 필터라는 거, 자동 필터, 고급 필터라는 거 배우셨고, 오늘 방금 이제 정렬 마무리 하셨고요. 그 다음 이제 부분합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부분합.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특정 필드를 그룹화하여 특정 필드의 요약 집계표를 표시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자, 그룹이라는 건 같은 성격, 자료의 성격이 같은 것들끼리 묶였다.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학과가 소프트웨어과, 멀티미디어과, 네트워크과 이런 식으로 같은 것들끼리 묶였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것들끼리 묶으려면 무슨 기능이 필요하죠? 방금 배웠던 정렬 기능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표현 속에는 뭐뭐별 이런 거 있잖아요. 학과별 뭐 이런 표현들. 요약 정보란 건 앞에서 함수할 때도 잠깐 몇 번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같은 거, 원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뭐 요약 정보, 집계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학과별 총점의 합계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학과별. 자, 그러면 자, 이 개념은 부분합이라는 기능인데 여러분들 부분합을 뭐 다른 표현을 좀 빌리자면 혹시 뭐 사시면서 소개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소개. 소개 총계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소개 총계 구한다라는 개념의 엑셀의 기능이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자, 그러면 부분합 기능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니까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부분합 창이 나타나면 물론 대화 상자라고 했죠.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창. 그룹 파일 항목 자료를 같은 자료로 묻겠다. 학번이 아니라 학과. 자, 여기서 이 화면에서 그룹 파일 항목의 의미는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자료를 묻겠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자료를 묻겠다. 그 다음 사용할 함수 합계 정보를 보겠다. 합계. 부분합 계산할 항목 특정 필드라고 했죠. 계산할 항목 필드를 이야기합니다. 뭐 총점 체크. 자, 이때 요 밑에 옵션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라는 옵션만 하나 체크하고 가세요. 눈으로 읽어보고 가시고. 자, 나갑니다. 확인 하면 학과 네트워크. 자, 방금 제가 그 화면에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자료를 묶는다 그랬죠. 자, 앞에 봅니다. 여기까지가 네트워크이죠. 그러면 네트워크에 대한 요약 부분은 합계라고 하는 합계. 이 총점의 합계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여기 멀티미디어까지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자료를 묶는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그다음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멀티미디어가 네트워크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개라고 하는 건 에? 이렇게 나오는 게 소개예요. 에? 이게 소개 정보 맞아요? 또 반응들을 안 보이시는군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로 표정을 해야 뭔가 뭐 덜 가르쳐 주든지 뭐덜 그만해도 되는지 제가 포인트를 잡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개는 네트워크과 멀티미디어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과 딱 한 번씩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이라는 게 딱 세 번 나와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게 우리가 일명 소개라고 하는 겁니다. 소개. 근데 지금 네트워크과 멀티미디어과 소프트웨어과라는 게 최소 한 번 이상씩 다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이건 소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보는. 그래서 일단 의미 없는 정보죠. 일단 지우죠. 그러면 자, 부분합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부분합을 없애는 방법. 원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총 합계까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총 합계까지. 근데 이걸 잘 선택을 하는 게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빈 셀만 데이터가 있는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할게요. 데이터가 있는 이메일 셀을. 이 영역 안에 있는 이메일 셀을. 자, 그리고 저 따라옵니다.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모두 제거. 모두 제거. 지우기가 아니군요. 모두 제거. 지우기. 모두 제거단. 그러면 다 없어졌죠?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부분합이라는 걸 설정을 하는데, 자, 문제는 이 자료가 소개 정보라는 의미를 가지려면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시키기 이전에, 부분합이라는 창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 자료가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됩니까? 네트워크과 멀티미디어과 소프트웨어과 같은 자료들끼리 뭉쳐져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려면 무슨 기능이 필요하다고요? 정렬 기능이 필요하다. 정렬은 방금 배우셨죠? 정렬.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정렬. 기존에 있던 거 수정하셔도 되고 지우고 다시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학과, 이름을 학과로 변경할게요. 기준이 하나만 있으면 학과라는 기준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값 기준이고 뭐 특별한 말이 뭐 오름 차순을 하든 내림 차순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는 뭐 어쨌든 같은 자료들끼리 묶여져 있으면 되니까 그게 뭐 오름 차순이든 내림 차순이든. 자, 확인 하면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과 멀티미디어과 소프트웨어과. 자, 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부분학 기능을 적용합니다.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창이 나타나면 학과를 거룩할 항목 학과를 화면에 보이는 대로 묶겠다. 이제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사용할 함수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을 이용하시면 되고 그중에 합계,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총점이라는 항목 필드에 대해서. 자,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확인, 단축 클릭. 그러면 이렇게 학과별로 묶여져서 네트워크에 총점. 데이터 아래에, 자, 화면 봅니다.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이게 부분합 정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개가 다 뭉쳐져서 뭐가 되는 겁니까? 총계가 되는 거죠. 총계. 네? 총합계 총계 개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합계 정보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평균 정보도 보고 싶거든요. 평균이라는 요약 정보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총계까지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일단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선택. 어떻게 하냐면 부분합 정보를 또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기능을 한번 더 적용시켜버리면 된다고. 가서 아까 옵션에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는 제가 설명드렸죠. 이 옵션은 자, 학과별 학과를 묶어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사용할 함수 이번에는 평균이라는 요약 정보를 보고 싶다네요. 그런데 학계만 보고 싶은 게 아니고 평균도 같이 보고 싶은 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내용은 자, 그러면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칭하는 옵션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여기 체크되어 있으면 기존에 있던 정보는 없어지고 지금 설정하는 이 정보가 이 자리를 차지한다. 대치. 됐습니까? 확인. 이렇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뭐? 하고 싶었던 일은 뭐였죠? 뭐 평균값만 보는 게 아니라 합계값도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평균은 보고 있으니까 합계를 다시 추가해서 나타내고 싶다. 데이터에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학과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합계. 자, 계산할 항목은 한 개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를 한 개 이상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한 개 이상을 선택하셔도 지금처럼 총점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항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단 내가 평균과 합계라는 요약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고 싶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 해제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존에 있던 정보, 요약 정보는 남겨두고 새로운 정보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체크 해제 꼭 하셔야 됩니다. 확인 하면 이렇게 정보가 두 개가 나타나는 거죠. 네트워크 요약, 네트워크 평균이라는 문구가 한 열 안에 다 안 보이는군요. 열 대비 조정하시고 더블 클릭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답니다. 폼합은. 자, 그 다음 용어 몇 가지만 전달하고 갈게요.
여기를 핵머리글이라 했습니다. 핵머리글. 옆에 보시면 새로운 영역이 하나 보일 겁니다. 요걸 윤곽이라고 합니다. 이 영역을 윤곽. 그 다음 회색선 보이시죠? 붉은 회색선 윤곽선이라고 합니다. 윤곽선. 그 다음 마이너스 단추 축소라고 합니다. 플러스 학대, 학장 단추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1, 2, 3, 4 숫자 값이 나타나 이걸 수준 표시라고 합니다. 수준 표시. 그래서 전체가 축소가 되거나 확장이 되거나 클릭. 그래서 요건 뭐 어떨 때 쓰면 좋으냐. 자, 전체 세 개의 내용을 동시에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평균값이나 합계값에 대해서. 그러면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만 펼쳐서 멀티미디어가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한다. 요약 내용과 평균 내용을. 그럴 때면 요것만 펼쳐서 쓰는데 뭐 사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파일을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런 폴더 안에 분석 작업 2 부분합. 자, 부분합 창이 열렸으면, 파일이 열렸으면 시트 부분합 2시트로 가겠습니다. 부분합 2시트로 가겠습니다. 교재 129페이지. 자, 준비되셨으면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소양 인증 포인트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학과별 합계의 최소값을 계산하고. 자, 자료를 보시면 여기 제목이 필드명이 학계입니다. 요약 정보 학계가 아니고요. 필드명이 학계라고 할게요. 학계의 최소값. 이 최소값이라는 게 요약 정보가 되겠죠. 계산하니까. 그 다음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무슨 기능을 이용하여?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첫 번째 삼각형 정렬한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처리하시고 최소값 평균은 위에 비현시될 순서를 처리하시오. 기본 영역의 평균 소수 자리수는 소수 이하 첫째 자리로 하시오. 자, 일단 근본적으로 해야 될 건 부분합 기능이죠. 자, 내용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자,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하기 이전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학과 필드가 정렬되어져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에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 그룹의 정렬 기준, 학과열 필드를 기준으로 값 기준이고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확인해서 나갈게요. 자, 다시 요 부분합 기능을 적용하셔야 되죠. 부분합 기능을 적용하려면 부분합 기능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에 윤곽선, 부분합, 학과별이라고 했죠. 그러면 학과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학과라는 거고 이 학과가 뭉쳐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정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에? 부분합 창에 있는 이 내용은 정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자료를 묻겠다. 뭐에? 학과 별.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자료를 묻겠다. 요약 정보는 아까 최소값을 계산한다 했죠. 그러면 최소값. 이때 계산해야 될 항목은 뭐죠? 합계죠. 합계만 체크. 그 다음 부분합을 나타내실 때 이건 지금 처음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내용은 체크되어 있든 체크 해제되어 있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나가죠. 확인. 자, 그런데 이 정보만 보는 게 아니고 평균도 계산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지금 현재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합 정보를 한 번 더 적용한다. 데이터에 윤곽선의 부분합 합과 별 이러이러한 항목들의 평균을 계산한다. 평균. 음에 대한 기본 영역, 인성, 봉사, 교육, 훈련, 항목, 필드에 대해서 합계는 아닙니다. 체크 해제. 자, 그런데 최소값이라는 정보와 평균이라는 요약 정보를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내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이 옵션이 체크 해제되어져 있어야만 두 가지 정보가 동시에 나타난다.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분합 기능이고 뭐 실제 쓰실 때야 뭐 알아서 이제 제가 화면 조절하시고 뭐 이쁘게 만드시면 되는데 자, 시험은 유형이 있는데 따라가셔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삼각형의 최소값과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 처리하시오. 자, 요즘 나오는 시험의 부분합 시험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이 딱 주어집니다. 그림하고 똑같이 맞추셔야 됩니다. 시험은 항상 주어진 그림과 똑같이 맞추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가 틀리죠? 일단 순서 맞아요. 평균값, 최소값이라는 요약정보 순서 맞아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산한 정보가 요약 정보가 맨 위쪽에 나타납니다. 자, 여기다 합계를 더 추가하면 합계가 평균 위에 나타난다고요. 구조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형 기타 영역의 죄송합니다. 기본 영역의 소수 평균 소수 자릿수 여기죠. 소수 이하 한 자리. 자, 이거 값들이 이 값들이네. 이 값. 이 값. 여기 90, 그 다음에 89.444 전체 평균까지. 요게 기본 영역의 평균값들입니다. 이해되세요? 떨어져 있는 내용 선택하실 때 무슨 키? 컨트롤 키 이용한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선택하는 순서도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컨트롤 키 누르는 게 아니라 먼저 임의의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 누른다.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 조정하려면 어디 가야 될까요? 소수점 자릿수 조정하려면 어디 가면 될까요? 예. 엑셀을 좀 배웠다는 표시를 좀 내세요. 표시 형식, 에? 소수점 자릿수 늘림 줄임. 자, 그 다음 끝이 아니고요. 그림이 주어져 있으면 그림과 똑같이 맞춥니다. 그림과 똑같이. 뭔가 교재에 있는 그림과 저희들 화면과 다른 점이 있으세요? 교재에 주어져 있는 그림과 저희들 화면과 다른 점. 응? 숨은 그림 찾기 합니다. 빨리 찾으세요. 뭐가 다르죠? 열 너비가 다르다는 거 안 느끼시세요? 에? A 열 너비가 다르다는 거. 경영정보 평균, 경영정보 최소값이 한 셀에 다 나타나 있지 않냐고요. 교재에 있는 그림. 확인하셨어요? 여기까지 맞춰주셔야 됩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말할 기회가 이제 다음 주 되면 아마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합 3으로 가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부분합 3. 복습들 좀 하세요. 네?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수업 시간에 다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집에 가서 따로 복습을 하셔야죠. 수업 중에 다 해결될 만한 내용입니다라는 거지 사람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늘 한 이야기 있죠. 효율성, 저는 효율성 많이 따지거든요. 열심히 하시고 좀 그리고 양 오신 거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세요. 자, 132페이지입니다. 내용 읽겠습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상공문화센터 수강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구분별 수강료의 평균과 모집 인원 합계를 계산할. 자, 구분별이라는 표현이 있었네요. 구분별 뭐죠?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항목, 필드명을 이야기합니다. 구분. 그 다음에 수강료라는 항목에 대한 필드에 대한 평균과 모집 인원 합계. 그러면 평균하고 합계 정보 두 가지를 동시에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삼각형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같은 구분이라면 수강률 기준 내림차순 정렬하죠. 자, 부분합을 적용시키려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구분 필드가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정렬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정렬 기준이 두 개입니다. 같은 구분이 있으면 수강료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렬이 기준이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네 개가 되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가? 첫 번째 정렬 기준이 관심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예? 이해되시겠죠? 첫 번째 정렬 기준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 이후에 정렬이 더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합 실행 결과는 땡땡 요약을 땡땡 합계로 형태로 표시. 이건 좀 이따 할게요. 자, 문제풀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될 내용이고, 부분합 기능 적용 이후에.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형에 평균과 합계는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가시면 그 그림에 있는 요약 값 정보의 순서대로 맞춰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하려면 관심의 대상인 구분 필드가 정렬되어져 있습니다. 정렬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 그룹에 정렬, 열 필드, 정렬 기준 열, 구분 필드, 값 기준이고 오름 차순 정렬. 이게 1차 정렬. 두 번째 기준 추가 수강료, 값, 내림 차순 정렬. 이건 문제 이런 데 따라가는 거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구분 필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1차 정렬이 되어져 있습니다. 확인.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합 정보를 적용할 것 표시할 거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화면에 보이는 대로 구분을 묶어서 무슨 정보? 수강료의 평균 정보 사용할 함수 평균. 부분합 계산할 항목은 수강료만 체크. 나머지 내용은 체크해줘. 클릭해서 수강료만 체크. 처음 부분합을 나타내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체크되어 있든 해제되어 있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확인.
그리고 요약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모집 인원의 합계도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덩어리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합 정보를 한 번 더 표시한다.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그룹할 항목 한 구분 필드에 대해서 평균이 아니고 뭐였죠? 합계였죠. 구분별 모집 인원의 합계 사용할 함수 합계 부분합 계산할 항목은 모집 인원. 제가 문제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 화면에 보이는 값 순서 따라가다 보는데 뭐 뒤죽박죽 좀 섞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자, 이때 중요한 건 평균이라는 정보와 합계라는 정보가 동시에 표시가 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 해제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뭐 진행이 끝난 순서되고, 자, 그래서 세 번째 삼각형부터 일단 볼게요. 교재 다시 갑니다. 132페이지에. 평균과 합계는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그래서 요약 합계, 요약 평균. 자, 그 다음 위에 부분합 실행 결과에 나타난 땡땡 요약, 성인 요약, 유아 요약, 초등 요약, 이렇죠. 이 요약이 근본적으로 뭘 의미한다 그랬죠, 제가? 시작할 때? 합계를 의미한다 그랬거든요, 요건. 그러면 부분합을 배운 여러분들은 이게 이 요약이 합계구나라고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엑셀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은 요약 들으면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냥 좀 너무 넓은 의미가 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를 뭘로 바꿔놓겠다고요? 합계로 바꿔놓겠다. 이런 컴퓨터의 기능을 뭐라 합니까? 요약이란 단어를 합계로 바꾸겠다. 컴퓨터의 기능 바꾸기. 자, 요약을 합계로 바꾸는 방법은 뭐가 있죠? 요약이라는 이 부분을 합계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제가 항상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직접 수정, F2 더블 클릭 수식 이벤트를 이용한다. 하나만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3개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몇 개? 100만 개쯤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틀린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컴퓨터의 기능, 무슨 기능? 바꾸기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홈, 편집, 찾기 및 선택, 그래서 바꾸기. 찾을 내용. 뭐죠? 요약. 바꿀래요. 합계. 자, 바꿀 때 하나하나씩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바꾸기가 되고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는 건 모두 바꾸기라는 거. 이 내용은 좀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바꾸기. 죄송합니다. 모두 바꾸기. 한꺼번에 다 바꿉시다. 그러면 여기 유아 요약, 초등 요약이 합계로 바뀔 겁니다. 2개 항목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히. 그다음 그림과 비교해서 뭐 문제될 만한 게 있나요? 크게 없죠? 자, 저장, 단축키 컨트롤 S, 바로 가기 키. 자, 부분합 1로 갑니다. 부분합 1로 가겠습니다. 교재는 앞페이지 127페이지. 실습,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부분합을 적용하려면 정렬이 적용되어져 있어야 된다.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정렬. 제 거 보고 계세요? 학과 열 필드 기준 내림 차순 그리고 확인. 이 덩어리 데이터베이스 덩어리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합 기능을 적용한다.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그룹할 항목 학과 학과 사용할 출석 평소라는 항목 자료에 대한 평균 계산 사용할 함수 평균 출석 평소에 대한 처음 총점 해제 처음 부분합을 나타낼 때 새로운 값을 대치 옵션이 체크되어 있든 해제되어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 확인. 하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나타내야 된다. 최대값. 이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합 정보를 한 번 더 사용한다. 부분합 합과 최대값 총점만 체크. 나머지는 해제. 그리고 평균과 최대값이 동시에 나타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 해제되어져 있어야 된다. 확인. 그 다음 그림이 주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최대값 평균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 그림과 다른 점은 뭐? B열의 사이즈가 틀리다라는 거 이제 확인되시죠? 자, 더블 클릭. 그리고 저장까지 연습해 두시고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30초만 쉬고 계세요. 자, 다른 파일 열게요.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안에 크마리 이거. 잠깐만 죄송합니다. 분석 작업 7 통합. 자, 다른 것부터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안 맞아서 자, 요거부터 할 겁니다. 168페이지.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일, 표삼에 대한 학과별 정보 인정, 국제 인정, 전공 인정의 평균을 표사의 다음령에 계산하시오. 문제 내용 읽어보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지 내용 이해되세요? 네? 표일, 표이, 표삼을 이용하여 표사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평균값이 여기 나타나야 된다고요. 뭐에 대한? 표일, 표이, 표삼에 대한. 그러면 전기전자공학부 정보인정이라고 하는
여기 평균값이 나타나려면 여기 표 1, 표 2, 표 3에 있는 요 값, 요 값, 요 값 세 개의 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요 자리에 평균값이 오겠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지금 선택해 놓은 이 셀은 어떤 의미를 가진 셀입니까? 평균값이 올 거죠. 어떤 평균값이 와야 되죠? 이 셀에 의미 부여를 하겠어요.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인정의 평균값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엑셀에게 물어보세요. 이 비어있는 이 셀이 어떤 의미를 가진 셀이냐고 물어보면 엑셀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셀 자체로는 엑셀이 자기가 무슨 셀인지 어떤 의미를 가진 셀인지 엑셀은 지금 모릅니다. 그냥 특징을 이야기하려니까 비어있는 셀인데라고 밖에는 말을 해줄 수 없다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셀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인정 평균값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녀석의 의미를 가지려면 이 녀석의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야 저 빈셀이 의미를 가집니다. 요 표를 요약표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을 구하기 위한. 근데 그 평균값들이 의미 있는 요약 정보들이 각각의 셀에 정확하게 들어가려면 이런 제목 역할을 하는 이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제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이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제목들을. 그래서 이 표사가 요약표라고 하는 거고요. 이 요약표가 직계표, 요약표가 의미를 가지려면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야 빈셀의 의미 부여가 된다. 이제 구조적으로 이해되시죠? 거기까지는. 자, 그 다음 이런 기능을 요약표를 만드는 기능을 우리는 통합 기능이라고 합니다. 요약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같은 이런 요약 정보를 만드는 이 표를 만드는 기능을 우리는 통합 기능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탭에 통합 데이터 도구의 통합. 자, 그러면 함수라는 건 요약 정보, 계산할 정보,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평균. 참조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입니다. 원본 데이터. 자,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인데 제가 요렇게 선택을 한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엑셀에게 또 질문합니다. 1800이라는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진 값입니까? 라고 엑셀에게 물어보면 엑셀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냥 1800인데 라고 밖에 대답을 못 해준다고요. 원래 1800은 우리 눈에는 어떤 의미를 가진 자료입니까?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인정이라는 값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목 역할을 하는, 즉 레이블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범위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각각의 숫자가 의미를 가진다고요. 자, 이게도 구조 이해되시죠, 이제? 그리고 여기는 원본 자료를 설정하는 공간일 뿐이지 실제 이걸 통합 기능에서 이 자료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자료를 쓰려면 밑에 여기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추가 단축 클릭.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표 위에 있는 데이터, 숫자 데이터만 선택하시면 안 되고 제목 역할을 하는 레이블까지 포함해서 선택합니다. 그래야 숫자 데이터가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추가. 표 3에 있는 데이터 드래그, 제목 역할을 하는 레이블까지 포함해서 추가. 자, 물론 여기가 열심히 선택을 하셨는데 자, 문제는 아직까지도 1800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직도 엑셀이 그냥 1800인데요 라고 밖에 대답을 못 해줍니다. 저 녀석이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인정이라는 값입니다는 의미를 가지려면 밑에 있는 사용할 레이블이죠. 아까 제목 부분. 첫 행에 있는 제목 레이블을 사용하겠다. 왼쪽 열에 있는 왼쪽 열 첫 행에 있는 제목 레이블을 사용하겠다. 라는 의사 표시를 해줘야만 이 녀석이 이 숫자가 이제 물어보면 1800이 뭐냐 물어보면 엑셀이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인정 값입니다라고 이제 이 녀석이 이해를 하죠. 그럼 이해를 하면 이 값들을 다 뽑아서 평균을 여기다가 표시할 거라고요. 나머지 자기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하긴. 그러면 암산하는 방법 아시죠? 엑셀상에서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심각하군요. 자,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알고 계시죠? 일부러 대답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시트상에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시면 평균 합계 개수 정보가 여기 나타난다. 그래서 1507. 그러면 여기 평균값 1507 확인되세요? 이렇게. 자, 통합 3으로 가겠습니다. 시트명 통합 3. 교재 173. 제가 이걸 하나 안 가르쳐 드렸군요. 자, 그거 필터 가겠습니다. 자, 파일 하나 다시 열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기본 작업 4 필트. 파일 하나 다시 열게요. 시트명은 고급 필터 3으로 가겠습니다. 고급 필터 3. 잠깐만요. 3. 제가 앞에 자동 필터 할 때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드렸냐면, 자, 이거 그 필터를 배웠으면 좀 알아야 될 내용인데, 자동 필터에서 제가 성이 이시인 사람을 뽑는 방법 가르쳐 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네? 자동 필터에서 이를 체크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뭐도 있다고요? 텍스트 필터가 해서 시장 문자 이 기억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뭐 미로 끝나는 끝문자 미라는 내용이 있다 그랬고, 끝문자 미.
다음에 한을 포함하는 한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고급 필터에서 처리를 하면 고급 필터 처리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 고급 필터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고급 필터는 자, 이렇게 합니다. 사원명 자, 자동 필터에서는 사원명 명필드 시작 문자 김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고급 필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사원명 필드명 아래에 조건 값을 적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김 별표시라고. 그러면 이거 이제 김으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때 이 별표시의 의미는 모든 데이터입니다. 모든 데이터. 즉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급 필터 작업을 하려면 고급 필터 작업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여기 그다음에 조건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결과는 특정 위치에 나타내면 된다. 그럼 조건 작성하셨죠? 자, 그러면 고급 필터 적용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에 고급, 고급 그리고 조건 범위 일단 안 맞을 겁니다. 치울게요. 그리고 사원명 김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도 안 맞죠? 일단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빈 셀 하나 선택하면 모든 죄송합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필드를 다 표시해 준다. 하기. 그러면 김지성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다 표시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모로 많이 쓰입니다. 이 내용이. 사원명의 수로 끝나는 그러면 사원명 끝문자 수 그리고 별표시 수 자동으로 이렇게 합니다. 조건만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사원명 아래에 별표시 수 이렇게
이렇게 조건을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원명에 U를 포함하는, 그러면 레코드 추출하라 그러면 4원명 필드에 포함 U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U는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U. 그럼 이걸 고급 필드에서 처리를 하라 그러면 4원명 포함 별표시 U 별표시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건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팝업, 목록 범위, 데이터베이스 범위 이상 없죠. 조건 범위,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도 안 맞죠. 빈 셀 하나만 클릭하면 모든 필드를 다 표시해 준다. 요건 요 시간이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요 조건 적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필터를 배웠으면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필터를 배웠으면 요 내용까지. 그래서 보통 많이 쓴 거 아까처럼 뭐 김지성을 가진 사람 뽑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많이 씁니다. 진짜. 자, 이 내용을 아셔야. 자, 여기까지 뭐 제가 실습을 한 2번 해드렸으니 한 번쯤은 제대로 따라오셨겠죠. 자, 파일을 바꾸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바꾸시던, 보기에서 바꾸시던, 분석 작업 7, 통합으로 갑니다. 자, 내용 읽어볼게요. 173페이지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통합 기능은 방금 설명드렸죠.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원본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 요약표를 만들겠다. 표 1, 표 2, 표 3의 품목별 데이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의 분명히 마우스로 시작, 키로 시작, 블루투스로 시작하는 품목별 합계를 표 4의 다음 영역에 나타내.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마우스패드, 키보드, 키스킨,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헤드셋, 블루투스 스피커 각각에 대한 게 아니고요. 뭐 마우스로 시작, 키로 시작, 블루투스로 시작이잖아요. 그럼 저런 걸 이제 엑셀이 어떻게 처리하냐면 방금 고급 필드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처리합니다. 즉 품명에다가 마우스로 시작, 마우스 별표시 이렇게. 그 다음에 키 별표시, 키로 시작. 그 다음에 블루투스로 시작.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방금 배웠던 내용. 그러면 각각의 요약표에 요약 정보가 뭐죠? 합계죠, 합계. 자, 그러면 합계 정보가 빈셀에 제대로 나타나려면 각각의 빈셀이 의미를 가지려면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약표 선택. 데이터 도구의 통합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자, 함수 합계 정보를 표시할 것이며 참조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래야 각각의 숫자가 의미 구분을 가집니다. 그리고 등록시킵니다. 추가. 표 위에 있는 데이터도 마찬가지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 포함. 추가. 표 3. 추가. 이때 아직까지도 숫자 데이터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용할 레이블 제목, 첫 행에 있는 제목을 사용하겠다라는 옵션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왼쪽 열에 있는 제목을 사용하겠다라고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200이 마우스의 입고량입니다 라는 의미 부분을 이제 가진다고요.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 구분이 일어나서 요약 정보를 나타내는 표가 만들어지겠죠. 확인. 자, 그러면 합계값이니까 마우스로 샵. 자, 6개의 데이터를 선택하니까 합계값이 1190이군요. 암산하니까. 그럼 여기 1190이라는 데이터 보이세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통합 2로 가겠습니다. 시트명 통합 2. 교재 171페이지. 얘는 직접 해보시고 마무리하세요. 자, 같이 한번 보죠. 평균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약표의 범위 설정, 그 다음에 뭐 방금 하신 예지 정도만 하시면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합계가 아니라 평균 정보를 표시하겠다. 참조,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때 레이블이라는 제목 부분까지 포함해서 선택, 그리고 등록시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추가.
표 위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 제목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가. 이때 아직까지 숫자 데이터의 의미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뭐 사용할 제목, 레이블, 첫 행에 있는 제목 레이블을 사용하겠다. 왼쪽 열에 있는 레이블 제목을 사용하겠다. 의사표시.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평균값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만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빈 셀을 선택합니다. 자, 다른 거 몇 가지 유형도 좀 보여드릴게요. 빈 셀. 자, 그리고 수식에 죄송합니다. 데이터 탭에 똑같이 합니다. 데이터 도구에 통합합니다. 빈 셀만 선택하시고 그러면 옵션은 그대로 쓸게요. 그거 필터할 때 이렇게 빈 셀만 선택하면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필드를 다 표시해 줍니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표시해 줍니다. 열, 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표시해 줍니다. 확인. 이렇게.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서식을 이쁘게 꾸미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통합을 이래로 쓰냐고? 아니요. 자, 앞에 봅니다. 오타 조심하시고 오타 조심하시고 내가 보고 싶은 게 전체 단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일부분만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부분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 일부분이 알고 보니까 전체 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원본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따로 명시만 해주면 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고 필터 할 때 특정 필드만 나타내려고 우리 필드를 해당 필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 부분만 범위 설정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문제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필드를 다 나타내는 게 아니라 특정 필드 5개만 나타내는 기억났어요? 이런 문제 유형을 했던 것처럼 여기도 내가 요약표의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의 통합 해서 내용 그대로 쓸게요. 그리고 옵션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면 전체 다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이 부분만 나타내는 이게 통합 기능입니다. 이게